생각이 나죠. 이수봉님의 봄비,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참 그런 시가 봄이면 딱 떠오르는데 이 비 그치면 이제 새봄나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하면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소리님, 항상 기다려지는 백운기의 정어리 방송 화이팅입니다 하고 아침에 글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월요일 날 70만 정어리 만들어 주셨는데 벌써 70만 6천 명 넘어섰습니다. 요즘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증가 속도가 왜 빨라지고 있는지 그 비결 아시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좋아요 3만 명 가까이 눌러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조금 있다가 오는 김영남 전 의원 오고 계십니다. 탄탄TV 요즘 탄탄하게 잘 나갑니까? 아, 정어리 의원이 부럽습니다. 뭐 같은 정어리 의원님이시면서 뭐. 그러니까 저는 정어리 의원입니다만 이 문턱을 못 넘네요. 10,000명 좀 넘겨주세요. 말을 10,000명이 지금 거의 왔던데 제가 그래요? 보니까. 예, 지금 150명 남았습니다. 150명. 예. 힘을 주십시오. 정어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김정욱 원장님 잘생겼죠? 그러지 마십시오. 저 그럼 떨어집니다. 이제 구독하신 분들 다 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다 나가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세요. 우리 김정욱 원장님 힘내가지고 탄탄TV 새 나라에서 할 일이 또 많으시고 또 더욱 탄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지난번에 그 숭어는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요 거의 못 먹었어요. 왜? 딸이 거의 독차지해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술안주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술안주 삼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다 먹어가지고 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딸은 술을 한 번도 한 잔도 안 마시고 숭어만 계속 젓가락 들면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진짜 맛있구나. 야, 이런 맛있는 회가 있었구나. 그거 알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딸 몰래 제가 시켜서 저만 먹으려고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출연하신 분들하고 내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어제 약속을 방송하느라고 잊어버렸는데 그 어제 나오신 패널들하고 후보 누가 될 거냐 내기했거든요. 그래서 윤경호 의원하고 저는 한동훈이 된다. 다른 두 분은 김문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덕수 아니 어제랑 그 전에 그 국민의힘 전에. 경선할 때 그 전주에 했는데 네네. 네. 우리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 정어리 상품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앵커는 맞췄나요? 그때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김문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일하게요. 오. 나머지 세 분이 홍준표, 우리 앵커님이 한동훈 이렇게 예, 해주셨던 예,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내기했어요? 예, 내기를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예. 맞춰보자. 네. 맞춰보자 했죠? 예,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없죠? 안 걸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명으로 누가 압축되냐. 예. 그거 결론 내리는 거였는데. 박앵커는 이거 뭐 길게 얘기합니까?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아니 뭐 손모가지를 걸었다든지 뭐 이런 일 없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 방송에서는 김문수라고 얘기했는데 한 5시간 지나가지고요. 이 또 보도의 흐름을 보니까 왠지 또 홍준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의 의견이 훨씬 더 가깝겠지 싶어서 다른 방송에서 또 홍준표라고 얘기했다고. 사람을 지금 두 번을 칩니까? 저거를 방송에 갔다가 또 사기를 친다고 막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홍준표가 그래도 간단한 인물은 아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용산에 배우가 있었고 맞습니다. 니들은 되고 김문수는 안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모종에 뭐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오늘 또 한 번. 안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3일 전에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박수 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탄탄 TV가 방금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확인해 보세요. 아, 정원이한 배웅기 여러분들 앵커님 감사합니다. 덕에 제가 꾸역꾸역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130명 모자랐는데 와우. 바로 우리 정어리님들이 감사합니다. 10,000명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이걸 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또 감사했어요. 10만 또 100만 향해서 가셔야죠. 아유, 저는 그냥 10,000명, 20,000명이 만족하면서 그분들과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아니 너무 귀해요. 그분들이 네, 네. 한 분 한 분이. 맞습니다. 예, 너무 귀하죠. 자, 우리가 어제 이제 회동도 있었고 할 텐데 그 전에 박영식 앵커는 근데 정말 타율이 높아요. 잘 맞춰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나는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맞고 상당히 그 뭐 끼가 있는 것 같아. 아유, 아닙니다. 신기. 예,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무속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비합리고 비상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의 세상은 비합리 비상식적으로 좀 봐야 이게 좀 어쨌든 분석이 되는 세상이어서 하지만 어쨌든 그 비주류 언더독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국민의힘 쪽은 항상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제 결론이 앞으로 전화를 좀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아닙니다. 누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 한번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쭤볼게요. 됩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한덕수 중에 누구여야 됩니까?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단일화 안 된다고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 한덕수 사퇴한다. 예, 한덕수는 중간 드랍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11일 이전까지 뭐 본인이 뭐 더 이상 그 이후에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의 가능성은 저는 예측하는데요. 기호 2번 등록이 아무도 되지 않거나 김문수로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로 단일화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일단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당권파나 지도부 쪽에서는 뭐 오늘부터 뭐 11일 이전에 전국위원회도 열고 뭐 전당대회 다시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로 강제 단일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보인데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물리적으로 김문수가 버티면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방법 김유정 의원님?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인데 이제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뭘 예측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모든 경우에 케이스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법원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 낸 거 있잖아요.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중단 요청 가처분 신청을 네. 하나 며칠 전에 낸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요청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고 한 두세 개를 냈어요. 오늘 나오지 않나요? 그거를 다 모아서 예. 오늘 오후에 낸대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김문수 후보가 물러날 이유가 더욱 없는 전혀 거죠. 없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처분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이준석 의원. 가처분 신청 전문가가 100%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대체적으로 뭐 이준석 의원의 견해를 뭐 보지 않더라도 대체로 그 법조인들의 견해는 김문수 후보에게 명분이 있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예. 저는 뭐 버티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 자동 단일화 예. 될 것 같아요. 뭐 강제 단일화에서 자동 단일화로. 예, 이따가 뭐 법률가이신 김용남 의원이 더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만 예. 가처분의 목적은 피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회복할 수 대해서 없는, 예. 그 어쨌든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이 결정을 임시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가처분이 기각이 돼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냈던 비용에 대한 것도 회복하기가 어렵고 실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민주적 정당성까지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여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부 뭐 법률가들은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인용을 하겠어 하시지만 지금의 모든 에너지와 정황 이런 어떤 근거들은 다 뭐 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이 실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원이 좀 쫄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저는 매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들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당선된 후보를 날리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난 날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날려도 돼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땐 법원은 또 다른 조의되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 자체는. 어제 이병철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판사들이 원래 쫄보라서 이렇게 막 세게 밀어붙이면 깨갱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고법이 그 선고 공판 날짜를 6월 18일인가? 예. 그걸로 연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이제 5월 12일 날 윤석열 출석하죠. 이제 지하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지기현 판사가. 근데 저도 놀랬던 게 형사 7부가 집행관을 보내? 웬일이지? 사람을 직접 보낸 거잖아. 맨 마지막에 나올래? 나와라. 너 왜 안 나와? 너 죽을래? 안 나와? 그래 맨 마지막에 안 되겠구나.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집행관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형사 7부가 작정을 했나? 뭐가 있나?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예를 들면 깨갱해가지고 아니 6월 18일 나가 또 보름이라는 기간을 더 많이 뒀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입법 기간까지 다 고려했나?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래서 법원이 제가 볼 때 이제 아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죽이지 마세요. 사법개혁이요? 아유, 부탁인데 좀 살살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래서, 야, 진짜 쫄보구나. 판사들이란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맨날 기득권들의 입장들만 반영해서 그들과 어울렸으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참에 밀어붙인 김에 확 밀어붙여서 지하 안 들어가는 사법개혁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당장 윤석열 그 구속 취소한 거 사과하고 다시 구속해야죠. 김유정 의원님. 네. 판사들이 쫄보래요. 김유정 의원님이 예. 지기현이한테 학시 한번 해주세요. 학시. 하늘 보고 학시 해야죠. 그래서 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지금 환송심 고법에서 형사 7부에서 인편으로 막 송달하고 이런 거 막 동시다발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 우리는 그 가해자들, 그 피의자들한테 우편 송달해서 20일, 30일 하세월이더니 이런 방법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해줬어? 라고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정성을 이번에 정말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관들 큰 실수했죠. 국민들을 상대로 감히 못된 짓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고 있나요? 아니요, 열기로 결정만 한 열기로, 거군요. 네. 네네. 이게 열리면 잘 찾으시는데 전화번호도 한번 나중에 자, 어제 순대 열전에 긴장감 넘쳤던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근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이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해요. 후보님께서 자기는 자기가 하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하겠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 입장에서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 한덕수가 대사도 했죠. 주미대사 하잖아요. 주미대사 했죠. 그 이제 대사를 지냈으니까 저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자기는 그러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라니?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나름 또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또 계속 자기는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건 저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한덕수가 참 바보 같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끝내버리잖아요. 저런 협상을 어차피 공개를 다 했으니까 김영남 의원님 안 그래요? 저쪽에서 항복을 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그만하자 지금 해버렸잖아요. 저는 첫 번째 실수가 나 안 되면은 뭐 11일 날까지 등록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바보 짓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뭐 얘기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해버린 거. 그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른바 쌍권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두 후보가 딱 동률이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금. 더 지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스케줄 있잖아요. 예. 다음 주 예. 뭐 수요일 날 토론하고 목금에 여론조사 하자. 예. 그러면 다음 일주일 후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적어도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본인은 50년 공직생활 했다고 합니다만 임명직 공무원만 한 거잖아요. 마치 정당의 후보 자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나 시켜주기로 한 거잖아. 국힘 대선 후보 자리, 내 자리 내놔. 임명직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경선에서 경쟁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의 정치 초보임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다음 주에 해자라고 하는 그 김문수의 제안은 사실은 한덕수를 얼마나 모질이로 보고 하는 얘기인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제안은 결국은 김종원 원장님 이런 거잖아요. 나로 단일화되면 그냥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게 해서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김문수가 사퇴를 만약에 져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냐?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무소속이잖아요. 그럼요.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12일까지 그러면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다음 주에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가 됐다. 그러면 한덕수는 무소속 후보로 번호를 13번인가 받게 되고 알 수 없는 번호를 받게 되고요. 성도 히읗이니까 한참 뒤로 갈 그러겠죠.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법에 걸리는 선거법에 상황이니까요. 다른 후보 안 되잖아요. 그 선거법 조항이 있죠. 선거보조금, 88조인가요? 선거보조금도 안 공직선거법 나오죠. 88조. 네, 88조.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타당 후보 선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국과 각각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김문수의 재발견 이런 생각이 드는 게 4시에 만나기로 놓고 8시 반에 전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일까지 못하겠어. 다음 주에 하자니까 할람 말고 안 할람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니까 뭔가 합의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그냥 먹밥 딱 깔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나는 너랑 단일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고 이 상황들을 다 캐치를 못하니까 한덕수가 와서 한 얘기가 보니까 계속 손을 앞으로 하면서 야 못 들었어? 못 들었냐고. 너는 그냥 징검다리잖아. 그럼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못 들었어? 또 두 번째가 야 나는 내 돈 못 써. 부탁이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얘기만 주구장창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김문수는 이미 그날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 하면서 자 후보는 나야.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쌍권이 이해를 못했다면 저는 쌍권이 아마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전국 무슨 회의요? 무슨 뭐라 그러더라? 전국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쌍권 지도부는 후보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국힘의 그 대선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교체됐다라고 해서 전국위원회나 그 전당대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공천장을 한덕수 이름으로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기호 2번 후보가 아예 6월 3일 기준으로는 없어질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 법원으로 갖고 가면 거의 100% 김문수 후보가 이겨요. 그 이제 그 당권파 쪽의 계획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저도 이거 나온 거 보고 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로드맵인가 싶은데 일단 오늘 9일이니까 오늘까지 단일화 로드맵이 안 나오면 그동안 조사했었던 여론조사를 하나를 명분으로 갖고 전국위원회를 연 다음에 후보직 박탈 의결을 하고
지금 새롭게 선관위원장으로 들어선 이양수 사무총장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 등록 절차를 밟고 거기에 한덕수를 넣어주고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를 좁힌 다음에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를 옹립시킨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 사이에 연 다음에 후보 등록 절차를 당 차원에서 밟아준다. 이 로드맵이거든요. 2박 3일 동안 이거를 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요 과정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가처분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근데, 나온다는 예. 건데. 네, 그렇죠. 오늘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아요? 바로 권성동 권영세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거지요. 근데 어제도 그걸 뭐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나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전화 왔단 얘기네.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화 와도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뭐 다른 전화로 하라고 그랬겠지.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날카롭지도 않아. 그건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거 짜고 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 질문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준비가 됐죠? 네, 한번 들어봅시다. 한덕수 후보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획을 해서 출마시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과 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 당의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돈도 없다. 안구도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자,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저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완전히 코너에 완전히 몰렸어요. 되게 이제 코너에 몰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도망가든지 뭐 그러는 이제 단식 투쟁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또 그걸 그런데 차명진 의원이 전 그것도 재밌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옆에 누구 있습니까? 김재원, 차명진, 김문수도 참 꼴통 중에 참 최고 꼴통인데 꼴통하면은 떠오르는 두 사람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는 꼴통통이죠.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차명진 의원이 딱 그 입수를 했어요. 어떤 거냐? 후보를 이제 뭐 되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도 한덕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서를 딱 보니까 문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뭐 이런 일정이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대선 후보인데 한덕수가 와서 사진 찍는 것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좀 더 확대가 안 되나요? 거기 보면 뭐 있냐면은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차명진 얼굴 빼고 그것만 좀 확대 한번 해줘 보세요. 세부 계획에. 그 세부 계획을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손학규 대표 만나는 네. 것도 있고 뭐 헤어 메이크업 촬영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당직자 담당자가 홍보국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있죠. 이름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워서 그러는데요. 저걸 파랗게. 이제 지울 수밖에 없어서 예, 개인을 예. 했는데 예. 담당이 당 홍보국이에요. 그러면 저기 김문수 후보 거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고 지금 한덕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당에서 저렇게 다 짜주고 사진도 찍게 하고 아예 명칭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게 왜 더 큰 문제냐면 책자형 선거 공보, 전단형 선거 공보 저거 수십억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걸 왜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 될지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세부 계획안에다가 그 공보를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찍겠다는 거라면 국민의힘이 자 당신 거 찍어줄게라고 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쌍권의 지시를 받고 있는 선거 라인 자체는 한덕수를 위한 선거 준비를 그 이전부터 쭉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찍은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미리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싼 거는 이미 김문수 날리고 한덕수 안 치고 이걸 기획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니 전당대회 끝나서 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3시간 만에 야 단일화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이건 무슨 뭐 질문을 해서 모르는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 자체를 가지고 다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런 개싸움 누가 잘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모 전 의원, 그다음에 김모 전 의원이 잘하죠, 이런 거는 진짜.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 문건이 당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사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제 운운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 문건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런 식의 공문건들은 과거에 실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기자들 사이에 확인만 해보면 하루만 다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저 문건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당 홍보국 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문건도 공개된 게 있어요. 5월 5일자 일정을 보면 비공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이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5월 4일에 이루어지고, 저녁 6시부터 7시 5분에 공개 찍혀 있고 손학규 전 대표 만찬이라고 나온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도 두 번째로 공개하거든요. 근데 거기 배석에 이정현 대변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정현이 그렇죠. 누구의 대변인이냐? 지금 한덕수 캠프의 대변인이에요. 이거를 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실제 일정을 보좌하거나 지원을 했다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공산이 크고, 이 어떤 내용에 대한 폭로를 차명진 전 의원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그 위에 브레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분명히 김재원 비서실장이 했을 거예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정치적인 대처와 법적인 대처 두 가지 투트랙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이 건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 넣는 것은 검사 출신인 김재원의 머릿속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정치적으로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실제 행동에 옮기는 전략까지 꾸려주는 것은 차명진이 행동대정을 했지만 브레인으로 계획을 짜는 건 김재원 비서실장이 했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실장이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벽보를 찍고 공보물을 발송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진 촬영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파주 디지털 센터에서 촬영을 하기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예. 이것이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판단인지는 몰라도 거기를 취소해버리고 서울 시내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 사진관에서 그냥 벽보용 사진만, 그리고 선거 공보용 사진만 촬영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예. 똑같은 시간과 예. 바로 옆 장소에서 같은 홍보 기획사에서 한덕수 후보도 당의 지위로 같은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와 함께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를 누가 모릅니까? 김영남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석열처럼 완전 뻔뻔하게 가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에 막 이렇게 막 욕설 올리고 막 그랬는데 계속 막 끔뻑끔뻑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도 대처하는 방법 보면서 참 제가 정치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번에도 권성동 권영세가 판 깔아주고 한덕수가 이렇게 딱 오기로 돼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거를 또 안 했다고, 나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정치라도 배우고 시작하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다 짜놓고 이른바 짬짬이 하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로 다 아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번 대선에서 선거 홍보물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선거 치르기 전에 왜 집집마다 선거 홍보물이 들어오잖아요. 우편물로. 각 후보별로. 근데 대선은 2,500만 부를 찍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선거 홍보물 이게 바로 인쇄돼서 이렇게 책자화할 수가 없어요. 화려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이상 말려야 돼요. 하루 이틀은 말려야 됩니다. 각 장을 인쇄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재본을 해야 돼요. 한번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세요. 국민의힘 선거 홍보물은 페이지가 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제대로 열어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지금. 선거운동 자체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당에서 선출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다 당은 한덕수 후보의 선거 홍보물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인쇄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문수를 넣어야 될지 한덕수를 넣어야 될지 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엉망됐어요, 이 선거운동은. A4용지 한 장짜리 만들면 돼요. 안 말려도 되게. 안 말려도 되게. 아니 이게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면 이정현, 김기용 이 두 사람 대변인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랬더니 김기용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라면 본인이 당적 가지고 나와서 한덕수라는 무소속 후보를 도왔을 때에는 본인이 안에서 이런 일이 한덕수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갔겠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권성동의 알량한 후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선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선출해서 뽑은 후보를 그 원내대표라는 자가 알량한 대선 후보 이렇게 아니요. 표현합니까? 알량하죠. 이게 대선인 줄 알았어? 이거 대선 아니야. 당권 선거야. 우리가 당 장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 저게 본질을 알아. 지금 하는 선거는 대선이 아니야. 왜 니네들은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우리의 당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덕수도 필요하고 김문수도 필요했을 뿐이야.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건 그냥 알량한 후보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해요. 어떻게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한테 알량한 후보 자리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량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가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를 시시하고 보잘것없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라는 것인지 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드는 뭐 어떤 충격이랄까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그럼 이제 11일이 지나요. 한덕수가 이제 드롭을 해요. 그러면 김문수가 만약에 이제 후보가 딱 되면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권성동, 권영세가 사령탑을 맡아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힘 후보로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쌍권을 비롯한 국힘 주류의 입장은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어마어마한 표차로 대선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당권을 잡는 거를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와서 싸워야 되겠네. 그 나와야 떨어지니까. 사실상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11일까지 매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오늘 가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가 대통령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전국위원회가 그걸 대행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전당대회로 선출이 된 후보 아닙니까? 예.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상식 중에 상식인데 가처분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왜 저한테 제가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걸 했는데 지들이 그걸 했는데 또 다시 지금 전국위원회를 연다는 건 뭐냐면 전국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유일하게 전당대회가 대통령을 지명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전국위원회가 이걸 대행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그때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처분에서 만약 인용이 되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지금 오죽하면 그 신문 기사로 야 도장을 안 찍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국민의힘 대표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야, 나 못 찍어. 안 찍어줘. 라고 얘기하면 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데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김문수가 알량한 후보여서 난 도대체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저당은 그럼 제가 볼 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특례 조항 가지고 싸우잖아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관위의 심의 및 비대위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당한 사유라는 것을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 단일화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여기에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그러면은 오늘 후보되고 내일 단일화한다고 했나요? 어제 이 단일화 프로세스 자기 방안을 내놨잖아요. 다음 주에 14일 날 토론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해서 하자라고 일주일 말미를 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거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돼라고 이거를 후보의 그 자격을 박탈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100% 이기는 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쌍권 지도부에서 너무 억지 논리 가지고 자당의 후보를 그렇게 그 한덕수 후보와 결탁해서 때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걸 누가 상식적으로 잘하고 있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는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듯이 그 쌍권의 행위도 어찌 보면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낙선운동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미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원하는 한덕수 후보로 정리가 되는 것.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진짜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김문수 후보는 가장 큰 격차로 이재명에게 패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해 두고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을 흔든 다음에 차기 당권을 자신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위는 다 낙선 운동까지 염두에 두고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단일화 안 되면 11일 날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네. 권영세 위원장이. 네. 사퇴할 거예요. 권성동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좀 억울한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전략을 바꿀 걸. 단일화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해놓고 저렇게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 되게 억울한가 봐요. 은퇴한다고 해놓고도 날마다 글을 올리죠. 이번에 또 올린 글을 보면은 한번 띄워봐 주세요.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서름으로 빠지는구나. 네,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김문수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 놈은 천벌받을 거다. 어제부터 윤석열이라고 이제 막 쓰더라고요. 근데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 그 두 놈이 그 두 놈이죠? 그렇죠. 네, 그 두 놈. 근데 이번에 김문수로 제가 되면 저 두 놈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정리가 당무 우선권, 되지. 윤석열의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네. 이준석과 대치하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던 쌍권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사무총장으로 지명받은 당사자가 권성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김영남 의원님. 홍준표 은퇴한 거 맞아요? 아니죠. 은퇴를 정말 하셨으면 저러지 않죠. 사실은 정치판은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정말 은퇴를 결심했다면 아유 이제 완전히 지저분하고 내 머리 아프고 관심 끊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안 보고 저런 얘기를 안 올리죠. 잠시 은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은퇴. 언제 돌아올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좀 머리 식히고 상황을 보다가 아마도 그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대선 이후에. 예. 그러면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대하는 세력을 좀 규합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컴백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당 대표 도전? 전당대회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추대 형태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한동훈은 벌써부터 이제 당 대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몸 풀고 있죠. 예. 아니 우리 그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아닙니까?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한동훈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을 막 외쳐대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한동훈으로 바뀌었나 궁금했어요. 이제 이런 거죠. 후보 교체하면 1등이 안 되면 2등으로 교체해야지라는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그러면은 교체하려면 2등으로 바꿔야지라는 거죠. 지도부가 이건 단일화도 아니고 후보 교체하려는 수작이면 2등으로 바꿔라. 원래 국힘당이 라는 전당대회 거죠. 언제 하자고 그랬어요? 내일? 11일 날. 11일 날. 11일 날 10일에서 하자. 11일 날. 예. 11일 날 전당대회고 바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준비가 되겠죠. 돼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11일 날 100번 양보해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떨어졌던 사람들 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한덕수 입당시켜가지고 바로 올리겠죠. 그거 지명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때 홍준표도 제가 볼 때는 돌아올 명분을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 당 이대로 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진 정당을 누가 많이 주워 담아가지고 소위 자기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보수 본류인가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대로 가면 한덕수도 날아가고 김문수도 날아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저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타 치고 있는 한동훈과 그다음에 홍준표라고 하는 세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발언권들을 높이는 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위한 빌드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이 성공했구나. 진짜 당을 뽀개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심 자체가 거의 이제 목전 앞에 왔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잘한 건 당을 뽀개는 일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차하면 기호 2번이 아예 공란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지금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시킨 이후에 그게 무효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확인되면 아예 기호 2번 후보는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저는 그 당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힘은. 왜냐하면 당을 깨고 뭐 새로 분당하고 아니면 창당해서 뛰쳐나가고 이런 것도 정치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지 당이 깨져서 뭐 분당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이 우리 20명 탈당해서 3당 만들어서 기호 3번 달고 한덕수 출마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야심차게 본인이 떠들었는데 결론은 누구도 호응하지 않아서 없던 일이 됐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탈당한 사람도 없고 그냥 해보는 거죠. 뭐든지 던져보는 거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다 해보려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ISGGP님 뭐라고 읽어요? 아무튼 박선원 의원 말하기를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을 갈라치고 이재명 대표를 소수로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이는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기획, 더 큰 세력도 있다고 함.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나오는 게 김현장의 서석호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김현장을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청문회 때 나온다고 하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봐야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싸움 같은 경우는 보수 파쇼 법적 카르텔을 위시로 하는 기득권과의 싸움이 돼버린 상황. 뭐 제가 한덕수, 김문수는 중요한 싸움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그 극단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쑥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기회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이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저는 윤건희를 비롯한 이 집단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지 않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많은 국민들은 지금 피곤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과도기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상황들에 압도적인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최신 상황을 좀 반영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 방금 국회 도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쌍권, 권성동 권영세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이제 끝난 상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언론이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혹시나 뭐 가령 지금 뜬 걸로 따지면 김문수의 다소 과격한 발언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있었고 지금 막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김문수 후보가 모두 발언하고 있는데 첫 발언이 이거였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김문수 후보의 의원총회 첫 모두 발언이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 보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김문수 후보 측한테 우리가 물러나는 걸 조건으로 단일화를 받아달라. 우리가 사퇴할 테니 김문수 후보가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여서 과연 의원총회를 어간으로 해서 이번에 지도부의 입장,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외피적으로는 하트가 나왔고 사과가 나왔으니 그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식 끝났어요? 권성동 모르겠습니다. 아직 원내대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트 하면 뭐 합니까? 왜냐면 어제도 사실 1시간 정도 야외에서 둘이 협상할 때도 예. 처음에는 악수하고 엄지척하고 끝날 때는 허그하고 끝났는데 1시간은 내도록 싸운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의 하트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제도 그런 거였는데 예. 오늘 이 하트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근데 알량한 후보 자리 때문에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란 아주 위대한 자리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아휴, 나는 제발 그 끝나고 이렇게 서로 앉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덕수는 그것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앉는 것도 보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옷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래서 옷이 안 맞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예를 들면 아마추어리즘만 더 많이 드러냈던 것들이 어제 만남했던 것 아마 같아요. 기린이 팔이 달려 있으면 이제 팔을 활짝 펼쳐가지고 확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펼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앉는 게 아니고 확 펼쳐가지고 내 품에 안겨라라는 그런 제스처여서 그것마저도 어색했습니다.